더 빠지지는 않고요. 이 정도 수준인데 또 모르죠. 지금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을 정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이 사실은 오를 때도 약간 좀 힘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관망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시장 급락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봉쇄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이제 유럽의 가스 뭐 이런 거 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시장을 좀 급락으로 이끈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영향 이어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6개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과도하고요. 뭐 게임 섹터 쪽에서 그나마 제일 잘 버텼던 펄어비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게임즈 섹터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도 좀 시장에서 지금 빨간색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상대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견조하게 좀 버티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좀 버티는 모습,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조금 심한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좀 약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그나마 좀 2600선대 위에서 시장에서 일단 지수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한 10% 정도 빠질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밀립니다. 15%, 16% 정도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게임주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원인이 있을까요? 네, 뭐 그동안 펄어비스 공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공매도 금지 상태인데요. 상당히 좀 다른 게임즈들에 비해서 잘 버텼죠. 또 중국에 또 첫 번째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 판호가 안 나왔었던 상태에서 유일하게 들어갔었는데 앱스토어에서 어제 출시하고 나서 1위 하고 났는데 바로 또 하락하면서 지금 29위 순위에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또 증권사 레포트들도 또 안 좋게 나온 레포트들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좀 공격이 조금 많이 아쉬운 상태인데요.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심으로 한 공매도가 이렇게 좀 주가를 상당히 좀 짓눌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게임주들까지 다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뭐 넷마블을 비롯해서 뭐 NC소프트, 위메이드 뭐 이런 부분들 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락하는 이유는 게임 본연의 흐름이라기보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영향 많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펄어비스가 뭐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지금 주가가 너무 급락했는데 안 좋게만 볼 상황은 일단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하고 또 내년에 계속 나오는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 수준에서는 좀 보유 내지는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게임을 비롯해서 성장주 섹터, 뭐 아시다시피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뭐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쪽들이 최근에 안 좋은 것도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상승 시기에 성장주 섹터라는 인식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또 향후에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갔을 때 비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도 반대로 또 고려는 좀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좀 멀티플이 큰 성장주들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점, 이 점도 같이 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락을 깊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밸류 메리트가 부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상황입니다.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조언까지 덧붙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레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핵심에 또 육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단계 팜유 쪽이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신성식품이나 이쪽은 또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확실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음식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 난리도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뭐 사료, 비료 올라가는 순간부터 가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또 이런 에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다라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입니다. 뭐 삼겹살 가격 그다음에 뭐 계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소비력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그게 또 경기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해당 종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쫓아가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침착하시게 좀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오른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그 외에 뭐 원자재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들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좀 테마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대응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테마에 휩쓸리지 않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갈 텐데요. 세 번째도 어찌 보면은 좀 테마 성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가스 관련된 종목, 지금 대성에너지가 24%,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25%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러시아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전처럼 상품, 이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는데 또 종목은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또 테마죠. 일단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러시아가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끊어버렸죠. 또 이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도 지금 비상입니다.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도 역시 또 물가의 비상이 되는 거죠. 이게 악화가 악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요. 이 고리가 끊어지려면은 결국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러시아도 지금 이제 뭐 자존심에 푸틴 스크래치 나면서 더 막 끝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려면 또 역시 중국 봉쇄가 풀려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다 열고 있는데 거꾸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수요 이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스도 지금 계속 뭐랄까 사실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이 해당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혜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수익 가격 올라갈 것이고 그 수익 가격 올라가는 걸 가격에 전가시키는 것뿐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생각해보면 역시 이것도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테마주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활용해 보실 필요까지는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했을 때가 오히려 잘 팔 때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런 종목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물렸다가 못 파신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를 조금 기회로 해서 조금 고점권에서 계속 분할로 좀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키워드를 봤는데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암울합니다. 오프닝 픽을 어떻게 주실까요? 개인적으로 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빠질 때마다 반도체 소부장 계속 공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TSMC랑 마이크론이랑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벌어지는 것을 만회하려면 계속 투자 늘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장비 쪽들 투자 많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오늘 빠졌지만 지금 보신다라면 레페스라든지 LB세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오히려 플러스 나고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이맥스라든지 그다음 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워닝 IPS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주들 계속 오히려 이번 조정을 좀 기회로 잘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 같은 종목들도 추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좀 잘 버텨주면 좀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태라면은 오히려 코스닥에는 중소형 소부장 섹터죠. IT 소부장 에서도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로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주들 쪽도 계속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 조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중요해지겠고요. 탈세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내재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섹터, IT 소부장 섹터 이런 쪽들 안에서 계속 좀 중소형 우량주들 좀 찾아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 대형주 단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2,620포인트인데요. 2,600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오늘 공격하기보다는 좀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정도를 타이밍으로 잡고 대형주들은 좀 분할로 접근해서 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2,500 언저리에 좀 갭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쪽을 메꾸러 다시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라면은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2,600선대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면은 또 이따 중국 시장 열리는 부분이랑 오장 흐름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분할로 좀 대형주들 좀 접근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하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선호가 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좀 중심을 좀 맞춰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